안녕하십니까, 뉴스핀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9편, 비트코인 보유자 수 급증, 네트워크 효과 터질까, 이런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비트코인은 좀비란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안 죽고 안 망해서 그런데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유명인들의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2017년이 그 절정을 이뤘는데요. 그 이유는 2017년에 비트코인이 1368% 폭등했기 때문이죠. 1억을 넣었다면 13억 원의 수익이 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너무 버블이 심했다고 판단해서 이제 비관론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대표적으로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비트코인 가치는 영원이다. 워런 버핏은 누적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는데 모든 걸 다 맞춘 건 아니죠. 두 번째, 루비니 교수 폰지 사기라고 하고 빵원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루비니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이제 비관론을 많이 유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전망이 그 뒤로 맞은 적이 별로 없고, 이제 언론에서도 반대 포지션 찾을 때 그냥 루비니 교수 그냥 기계적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참조할 만한 의견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 맹신론자인 피터 시프도 비트코인이 망할 거고 금이 대박을 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터 시프는 금 투자를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스타일이라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특히 실제 수익률 따져보면요, 지난 10년간 금과 비트코인의 수익률 격차는 무려 100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피터 시프는 계속해서 틀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던 슐러 교수가 비트코인 일시적 유행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아니다, 비트코인 완전히 붕괴될 거다,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2017년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비트코인 사기다, 그리고 거래하고 있는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 튤립 버블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180도로 입장이 바뀐 상태죠. 그리고 또 요즘 화두인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도 2017년에는 비트코인으로는 자금 세탁 수요만 확인됐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을 낮게 평가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6년이 지난 지금은 180도 입장이 변경돼서 사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상태죠. 이렇게 유명인들의 말이 좀 많이 변해 왔었고요. 결론적으로 유명인들이 14년간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 저주를 퍼부었지만 놀랍게도 비트코인은 아직 안 망하고 있죠. 오히려 비트코인의 2023년 10월 말 기준 가격을 보면요,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는 무려 4,650만 원, 전체 시가총액은 800조 원에서 90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죠. 비트코인이 옛날보다 더 망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에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죠. 초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을 번 사람도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과 금의 이동 편의성을 굳이 따져보자면 실물금은 적은 금액으로 운반할 땐 나쁘지 않은데요, 5억 원이나 10억 원 이상의 고액일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불편해지죠. 10억 원의 실물금을 운반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비트코인은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버튼 한 번으로 아주 간단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죠. 이런 이동 편의성 측면에서 굉장히 금에 비해서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금의 내구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비트코인의 내구성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달러는 외견상의 내구성은 약하지만 망가졌을 때 언제든 어느 은행에서든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구성에서는 셋다 그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약점이 있죠. 외환 보유고로 불인정한다는 점. 그래서 금이나 달러는 외환 보유고로 인정을 해주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은 불인정하기 때문에 국가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갈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먼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금 달러 비교했을 때 발행량, 이동 편의성, 귀금속 수요, 변동성, 내구성, 탈중앙화, 이런 것들 쭉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비트코인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비트코인의 이제 화폐냐 아니냐에 대한 이 논쟁이 많은데, 화폐의 3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폐의 3대 기능은 교환의 매개 기능, 가치의 척도 기능, 가치의 저장 기능, 이렇게 굵직하게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환의 매개 기능이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교환 매개 기능이 약하다. 비트코인으로 사실 물건 결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의문은 금으로 물건을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굳이 물건을 사야 되나, 오히려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가치의 척도 기능. 집, 자동차, 냉장고 같은 물건, 이런 상품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가치의 척도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은 가치의 척도 기능이 진짜 약하죠. 가치 평가를 하려면 가격의 변동성이 없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하루 등락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뭐 냉장고를 사면은 이게 가격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서 사실 이 가치 척도 기능 거의 없는 거 아니냐, 거의 가치 척도 기능으로 활용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게 교환 매개 기능이나 가치 척도 기능이 중요하냐? 사실 비트코인에게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비트코인은 화폐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금의 성격이 가깝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치의 저장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저장 기능은 재산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 부동산, 주식, 그리고 화폐 같은 게 재산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은 뭐 현존하는 자산 중에 거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빵원에서 시작을 해서 14년 지난 2023년 10월 말에 4,650만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죠.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금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탁월한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4년간 상승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금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을 못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인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소멸이 될까요? 중앙은행 수장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저주하고 있죠. 화폐 발행권은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마치 글로벌 화폐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언짢죠. 전 세계 금융 감독기관들도 사실 비트코인이 불편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중국은요, 단칼에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켜버렸죠.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상 일방적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비트코인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30% 과세를 하게 돼 있고요. 인도는 또 비트코인 거래 시에도 1%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없애는 게 가능할까요? 전 세계 200여 개 나라들이 동시에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다면 없앨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 200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시켜버리면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합법화할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200개 국가가 협력하는 게 가능하냐?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조세 회피를 위해서 케이먼 군도의 법인을 만들지도 않고 금융 실명제 회피를 위해서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지도 않고요. 한국 부자들이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고민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0개 국가가 같이 협력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금주법은 성공했을까요? 마피아들만 떼돈을 벌고 실패로 끝났죠. 비트코인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소멸될 것이냐? 이거는 뭐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BDC의 발행 주체는 화폐를 남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 정부들이죠. 정부가 발행 주체인 CBDC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없어지냐?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비트코인이 전자화폐라서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사실 전자화폐라서 오르는 건 아니죠.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은 정부의 화폐 남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는 CBDC는 그냥 전자화폐일 뿐이기 때문에 뭐 일례로 한 2018년인가 베네수엘라가 페트로 CBDC라는 전자화폐를 발행했지만 거의 폭망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쓰지 않죠. 그래서 전자화폐랑 비트코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이유는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죠. 이런 본질적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도를 좀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안 망하는 진짜 이유는요, 네트워크 효과인 부분도 있는데요. 라이벤스타인의 네트워크 효과 이론에 따르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어려운데요. 네트워크 효과 예시는 페이스북을 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처음에 100명이 가입할 때는 영향력이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친구들이 권해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요. 결국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면 회원이, 영향력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효과의 핵심은요, 서비스의 품질이 아닙니다. 사용자 수가 훨씬 중요한 거죠.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세계 최고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페이스북보다 더 서비스의 품질이 좋은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사용자 수가 곧 힘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품질이 최고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몰리면 몰릴수록 이 네트워크 효과가 더 강화되는 그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가치와 주가가 대상승하게 된 거죠. 주가가 페이스북 초기 단계에 굉장히 낮았지만 현재는 페이스북 회원 수가 무려 30억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수 80억 명 중에서 30억 명이 사용하니까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가치 그리고 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비트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비트코인이 왜 금보다 더 오르냐?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좋냐? 왜 오르냐? 이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금의 사용자 수는 몇 명일까요? 정답은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금은 현물로 거래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통계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 되게 불확정한 정보, 그냥 일정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신가요? 하는 설문조사 정도가 가능한데, 그때 세계금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38%가 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죠, 어차피. 그리고 전 세계로 이제 범위를 넓혔을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대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볼 때 전 세계 인구수 80억 명이니까 미국이 38%면 대략 한 4분의 1 정도, 한 25% 적용하면 한 20억 명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치, 정확하진 않은 거죠.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 수가 금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사용자 수는 몇 명일까요? 비트코인 역시 정답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이널리시스라는 이런 이제 암호화폐 관련 회사가 추정한 추정치에 따르면 비트코인 사용자 수는 80억 명 중에 약 2억 1천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대충 추정치는 이렇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사용자 수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억 1천만 명이 사용하는 게 사실이라면요, 일본 인구수 1억 2천만 명과 한국 인구수 5천만 명을 더해도 1억 7천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 사용자 수가 많다면 이미 비트코인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임계점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선호되는 이유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금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 저장 수단이고요, 100억 원도 쉽게 국경을 넘는 엄청나게 편안한 이동성, 그리고 3번째는 금보다 사용자 수 확장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큰 거죠. 금의 사용자 수가 20억 명이고 비트코인의 사용자 수가 2억 명이라면 향후에 이 확장 가능성은 비트코인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요. 결국 금 수요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 금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약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면 남은 건 J커브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요, 정기분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J커브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들이 매수가 임박해 있다.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시점에 J커브로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게 언제냐? 비트코인 없는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언제 매수할까요? 어쩌면 그 계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비트코인 대중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비트코인 10편에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진짜 승인될까? 필승 투자 전략은,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